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영학원의 남기정입니다. 백시영입니다. 백수님, 오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생들이 네.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고 있는데, 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처음에. 네네. 온라인 수업이 이제 뭐,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양방향 수업이 있고, EBS 콘텐츠 활용하는 식이 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냥 선생님들께서 영상 촬영하신 거를 보여주는 식이 있을 텐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낌은 이런 거예요.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우리 교육 환경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수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EBS 수업했던 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하게 해도 되고, 아니면 과제만 내줘도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되는 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예. 걱정이 되죠? 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인터넷으로만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음, 예. 그래서 수업을 듣지 않죠. 예. 안 들었을 때 이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딱히 없는 거죠? 없죠. 음, 그래서 문제죠. 네. 제가 말씀드리면은 수업이라는 거를 네. 부모님들이나 일반인들은 수업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이 이제 수업을 하고 아이들 지도하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는 게 그냥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매 순간마다 공부에 관련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끔 그 스케줄을 잡고, 근데 스케줄을 잡는 것만으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하지 않으면은 어떤 그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죠. 끊임없이. 그쵸?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업 준비가 안 되신 분이 수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가 말하면은 온전히 알아듣겠구나 라고 추측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면은 그냥 일방적인 수업이 되는 거죠. 책 읽는 거랑 별로 다른 게 없는 수업이 될 텐데, 그럼 재미가 없고 차라리 책을 본다 라는 반응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학생 때는 대체로 선생님들이랑 눈은 마주쳤는데 실제로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적이 많아요.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는 분들, 일방적으로 그냥 자기 할 말만 하시는 수업 스타일의 선생님들은 책보다 나을 수가 없다. 왜냐면은 책이 가장 논리적이고 정돈된 형태로 설명을 하는 매체니까 차라리 책을 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수업을 안 들었습니다. 물론 듣는 척은 했는데 안 혼나려고. 하지만 수업을 안 듣고 책을 봤어요. 이런 현상이 발생되겠죠. 맞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적인 경우예요. 선생님처럼 공부해도 아이들은 웬만큼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선생님 따로 아이들 따로예요. 그리고 아이들 따로가 아이들끼리 뭉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 아이들끼리도 흩어지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 중에도 그룹을 만들어서 무엇인가 그룹 액티비티를 합니다. 물론 학습과 관련되지는 않겠죠.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아이들끼리 그룹을 져서 하도 좋은데, 이것을 학습에 관한 그룹을 짓게 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지도를 안 해보시거나 이 수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수업을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리 지식이 좋아도 그냥 얘기만 하고 아이들은 딴짓하고 선생님은 따로, 그래서 분리가 되고 자꾸 이게 벌어져요. 그래서 아이들은 딴 세상가 있고 선생님이 이 세상가 있고, 그럼 아이들은 시끄럽게 놀거나 다른 얘기하거나 자기들 주도의 그룹 액티비티를, 수업에 관련되지 않은 하면은 선생님들은 이제 화를 내거나 조용히 시키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 선생님 이제 마음속으로는 아이 뭐야, 우리를 왜 이렇게 가다두는 거야, 네. 짜증나네 하면서 이제 두뇌가 약간 꺼지는 그런 걸 발생할 수 있죠. 두뇌가 꺼지지 않으면은 못 견딜 것 같아요. 네, 꺼트려야죠. 네. 본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데
책 읽는 것보다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설명을 자꾸 듣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는 굉장히 고문이죠. 네. 네. 고문이에요. 네. 그리고 공부하는 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저는 간단하고 생각하는데 주어진 시간 내에서 어느 정도 집중을 해서 공부에 관한 것을 자기 시간을 투자하냐 요거를 계산하면은 그 사람의 공부 즉 어떤 과목이든지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입하는 시간과 거기에 대한 집중력. 그런데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수동적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의 두뇌는 정말로 일부분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을 해서 참여를 하고 두뇌를 많이 사용하면 그만큼 공부하는 게 많으니까 이것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정말 선생님의 역할이죠. 동의합니다. 예. 그게 힘든 건데 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참 구현하기도 힘들고 예. 이 가르치는 분들이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지금 구현 자체는 뭐 메가스터디 있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지만은 온라인 수업 자체의 퀄리티를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올려놓은 걸 보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바른 얘기하고 정말 올바른 그 교육 방법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효과가 정말 떨어진다는 거.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온라인 수업이 왜 안 되냐면은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주의가 이렇게 옆으로 이동되거나 산만해지면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수업 내용이 좋더라도 아무리 그 지식적인 내용이 좋더라도 이게 효율이 아주 떨어지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하는데 아이들이 직면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주 초짜 선생님들이라고 하죠. 네네. 들어와서 아이들 따로 놀고 선생님 따로 놀아도 그래도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죠. 사람이 안 서 있다. 네. 집에서 한다. 만약에 부모님이 밖에서 지켜보지 않거나 부모님이 바쁘시거나 하여튼에 이렇게 그 시간 관리를 해줄 수 없다. 근데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한다. 이건 대재앙이 올 겁니다. 대재앙이에요, 이건 대재앙. 아마 수업을 만약에 온라인 강의로 들었던 거를 시험 본다면은 아이들의 그 실강 들어서 시험 보는 거랑 차이가 꽤 클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클 거예요. 예. 시험뿐만이 아니라 그냥 배우는 거 양 자체도 굉장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네. 교육부나 좀 그쪽에서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메시지예요.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단언하는데요. 그 혁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번 계기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이 왜 안 좋은지를 대중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발전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진실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하려면 정말로 다른 시스템, 그냥 비디오 틀어놓고 학생들 이렇게 앉아서 그거를 이렇게 시청하는 이런 식의 온라인 교육은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거 중고등학교에서 하실 분들 없어요. 물론 있겠죠. 학교에 1명 정도 있어서 방송국에 오면은 그거 방송국에 내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간혹가다 있으실 거예요. 여태까지 해왔던 거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이미 하시던 분들. 네. 네. 그리고 뭔가 자기가 발전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아니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다른 방향을 이미 찾고 계신 분들, 학교에서만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도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시도해 보실 거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겠죠. 네. 쌍방향 수업. 그게 아마 지금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을 하면은 쌍방향으로 학생들이 다 접속하면은 서버 문제도 있고 많이 튕기고 소음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쌍방향 수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면 제일 좋죠. 그나마 시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실제로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컨텐츠 활용 수업. 요거는 이미 만들어진 컨텐츠, EB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확인한 바로는 이제 계약한 지가 지금 4월 9일부터 했으니까 네. 제가 이틀 정도 살펴봤는데 실제로 뭘 하는 게 없어요. 이틀 동안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이건 이틀 기간 유예 기간이다. 그래서 특별히 하는 게 없고 딱 두 가지 정도 하더라고요.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출석 체크 하는데 이 출석 체크도 매 시간마다 한 것 같지 않고요. 뭐 하루 한 번 한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정도 간단한 과제 정도 하는데 아이들 평균적으로 보면 한 15분 정도 하루당 한 15분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한 30분 정도 계약을 했긴 했는데 30분 정도 공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3 기준으로. 다음 주, 이 방송 기준으로 이제 다음 주에 말하자면 이제 4월 셋째 주인가요? 이렇게 그 제대로 계약을 하는 거죠. 유예 기간이 끝나니까. 제대로 될 거라고는 전 믿지는 않아요, 일단. 네. 특히 중3인 경우는 굉장히 시간 낭비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